안녕하세요. 리포트 읽어주는 연구원 아나운서 문혜련입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핀테크라고 불리는 금융혁신은요,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핀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핀테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금융과 기술이 만날 때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장기전략 리서치부 김영일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최근에 핀테크, 금융과 기술이 만날 때 이런 레포트를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먼저 핀테크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것들이 궁금한데요. 핀테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금융과 기술을 융합하여 금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을 핀테크라고 하는데요. 핀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송금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를 입력해야 됐지만 이제는 간편 송금 앱을 설치한 이후에 비밀번호만 누르면 단 수초 만에 송금이 되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결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이가 상당히 좀 많아졌고요. 이 페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갑이 없이도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해외에서는 보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시장에서 소파이라는 회사는 기존의 금융회사들이나 정부에서 제공을 했었던 대출 금리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스카라는 미국의 보험회사는 고객의 건강도 함께 고려해주고 있습니다. 오스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헬스케어 핏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핏을 차고 하루에 2km를 거르게 되면 1달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차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그런데요.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도 온라인 뱅킹도 있고 또 홈트레이딩 시스템도 이미 제공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핀테크가 갖는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전부터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형태는 있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이라든지 증권회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HTS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금융회사들이 제공을 했었던 기술 시스템을 전자금융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회사들이 주도를 하는 기술이 아닌 기술회사들이 금융으로 들어오는 기술회사들이 주도하는 핀테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핀테크는 기존의 전자금융과 다르게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갖습니다. 핀테크는 또다시 두 가지 경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산업들을 분해하는 작업으로 진행이 됐었고 최근에는 다시 분해됐었던 금융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를 하는 리번들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핀테크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와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경우 온라인 비중이 10%에 달하는 반면 금융산업은 여전히 수익의 4%만이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핀테크 산업이 추후에 성장할 여력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 동력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소비자의 수요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정부 정책의 규제 완화에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핀테크 기술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핀테크 산업들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있습니다. 핀테크를 가장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는 각국 정부 정책을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주요국들은 자국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핀테크 규제 완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시아권역에서도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고 국내 역시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들을 하나둘씩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 이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융위기 이후에 소비의 주도권은 소비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데 대략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핀테크가 본격적으로 투자되기 시작한 시점들이 2013년에서 2015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2019년도 이후에 핀테크 관련 산업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핀테크 산업에서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아시아 기업들의 핀테크, 아시아 IT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은 금융회사들에게 위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금융자회사를 통해서 금융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아마존은 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핀테크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유망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향후 핀테크 회사들과 금융회사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회사들에게 대응하는 형태의 정책을 펼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커질 수 있는 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선 금융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효율적이지 못한 금융 시스템에 있습니다. 코어 뱅킹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금융회사의 심장과 같은 이 IT 시스템은 너무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핀테크 시대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이 코어 뱅킹 시스템을 전환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대형 SI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금융회사들은 비용 절감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T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동화 시스템들을 상당 부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단순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화 작업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RPA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효율화 작업들은 금융회사들이 올해 투자를 가장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국내 금융회사들은 올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디지털화 계획에서 RPA에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보험시장입니다. 보험시장에서는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제공을 하지 못했었던 다양한 보험들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보험들을 해지를 해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재보험사들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들의 수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대출 시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핀테크 회사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대출을 하려면 지금 핀테크 회사들의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신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중국에서 P2P 대출에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신용 보강 없이는 핀테크 회사들의 대출이 성공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핀테크 회사들은 신용평가 회사들을 이용하여 대출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신용평가 회사들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리포트 읽어주는 연구원, 오늘은 핀테크, 금융과 기술이 만날 때 김영일 연구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